가장 심각한 문제가 어디라고 좀 봐야 됩니까? 첫 번째도 이란, 두 번째도 이란, 세 번째도 이란.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60%까지 했는데 네. 90%까지 가는 건 문제도 아니고 네. 이런 상황이면 지금 적어도 핵폭탄 6개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미국은 좋은 말로는 안 듣는다. 미국한테 아무리 정중하게 좋은 말하면 네. 미국이 그 뜻을 못 알아듣고 안 듣는다. 오히려 얕본다. 그러니까 미국한테는 강하게 나가야 된다는 게 있고 결국 이제 그 후티 이쪽도 이란이 뒤에서 봐주는 건 맞는 거죠? 그렇죠. 이 지역에 완전 돌아이. 후티가 이란에 무기를 쓰고 있다는 것은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음... 그런데 이제 이란은 후티는 우리 말 안 듣는다. 이 미국은 뭔 소리냐. 아무튼 후티가 하는 건 다 이란이 하는 걸로 생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깊은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신과 대화. 오늘은 우리나라도 요즘 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합니다만 어찌 보면 좀 크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말 위험한 상황에 놓여진 중동 이야기 좀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성일광 교수님 그리고 박현도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은 누가 윈지 몰라서 그냥 가나다 역순으로 했습니다. 외모는 제가 위고요. 아, 그래요? 공식적인 것은 우리 박현도 선생님이 저보다 훨씬 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훨씬 젊습니다. 저는 왜 이제 이러십니까? 저는 60년대생이고 네. 성 박사는 70년대생이고. 아. 차원이 다르죠? 아예 그냥 연도 자체가 다르군요. 네, 6과 7은 네. 아닙니다. 한참 네. 중동 막 전쟁 막 있을 때 그때 막 저희가 지금 웃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진짜 중동 상황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 이슈들이 좀 많은데 일단은 그 우선순위도 두 분께서 그냥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어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은 이 문제가 가장 문제고 요거부터 먼저 좀 봐야 된다. 아니면 이걸 봐야 그 다음 문제들이 좀 풀린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두 분이 생각하실 때 지금 가장 중동의 핵심 가장 심각한 문제가 어디라고 좀 봐야 됩니까? 첫 번째도 이란, 두 번째도 이란, 세 번째도 이란. 아, 이란이 나타냐후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한번 유엔에서 어느 이스라엘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뭐냐 물어봤더니 나타냐후가 1번도 이란, 2번도 이란, 3번도 이란. 이스라엘은 지금 이란을 가장 중요한 가장 위협적인 나라로 이렇게 보고 있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요. 여러 문제들 역시도 이란과 직간접적으로 다 연계가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렇죠. 이란은 지금 당장 뭐가 막 크게 벌어진 건 없지 않아요? 핵협상이에요. 폭풍전야. 아, 지금이 폭풍전야입니까? 폭풍전야. 차라리 뭘 터지면은 차라리 더 그 사람들이 터졌구나 하지만 지금은 터지기 직전이라서. 좋습니다. 그럼 한번 이란 얘기 한번 좀 먼저 가볼까요? 그러면? 네. 이란은 현재 폭풍전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폭풍전야라는 게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그렇죠. 요것 때문에 지금 폭풍전야라는 거죠. 네. 그 이란은 계속 핵무기를 좀 가지려고 하고 미국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고 만약에 이란이 핵을 갖게 되면 중동 전체가 완전히 또 새로운 그 페이지 하나로 완전 그냥 그렇죠. 열리게 되는 거죠. 핵 도미노화가 될 가능성이. 근데 이제 있죠. 정프로님의 말씀을 잠깐 교정을 해드리면 이란의 입장은 우리는 핵무기를 갖는다고 얘기한 적 없다. 아, 그래요? 네. 갖고 싶다는 건 그냥 내심 이런 건 갖고 싶다는 얘기도 안 했고요. 뭐 얘기하면 더 이상하니까. 우리는 핵무기 개발할 마음 없다. 이게 이란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해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될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 IAEA에서는 최근에도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60%까지 했는데 이제 90%까지 가는 건 문제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면 지금 핵폭탄 6개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드는 건 시간 플러스 약간의 노력 정도의 문제지 충분히 이란 만들 수 있다. 네, 시간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래요. 근데 미국과 이스라엘은 그 말을 못 믿는 거죠. 뭘 못 믿어요? 이란이 핵 만들 의사가 없다는 말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이제 문제가 출발되는 겁니다. 지금도 이란에 대한 어마어마한 경제적 제재가 지금 진행 중인 거잖아요. 이란 경제 우리 한번 물어보시죠. 최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란 그냥 환율로만 얘기할게요. 예? 2015년에 오바마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있었을 때 핵
합의가 됐었을 때 33,000이라고 잡을게요. 네. 33,000 리알이었어요. 리알. 네. 그런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죠. 네. 예, 70만까지 갔고요. 70만. 네, 지금은 100만입니다. 그러면 33배. 아, 3배가 아니라 33배구나. 33배. 10년 만에. 네. 그러면 전에 저 핸드폰 100만 원에 사던 걸 지금 3,300만 원 주고 사야 돼요? 예를 들면? 그렇죠. 예를 들면 수입 제품이라고 친다면 그렇죠. 달러로 사는 거면 들면, 네. 와. 물론 이제 이란은 그 네. 정부가 딱 정해온 환율이 있기 때문에 네. 들어오는 것도 여러 환율로 들어오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장에서 환율, 이란 사람들이 어디 외국 갈 때 쓸 환율 이런 것들은 나갈 수가 없죠, 외국에. 어쨌든 그냥 좀 러프하게 얘기하자면 이란 돈 가치가 30분의 1로 떨어졌다 10년 만에. 그렇죠. 와.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해마다 인플레이션이 거의 40%고요. 해마다? 네. 40% 거의 뭐 해마다 40% 평균 40% 해왔고요. 그러니까 이란이 이번에 고액권 화폐를 찍었어요. 200만 리알짜리 찍었습니다. 그 망조인데. 네. 화폐 개혁을 해야 되지 않나요? 이 정도면. 지금 이란 그럼 좀 땅 사러 아파트나 뭐 이런 거 사러 가면 좀 싸게 사나요? 그렇죠. 근데 그 돈 어떻게 갖고 들어가시려고? 그게 불가능하군요. 네, 경제 제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란은 뭐 카드도 못 쓰고 돈을 송금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란 이거 풀려고 어떻게든 경제 제재 좀 풀자고 여러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안 돼요 이게 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미국과 핵협상이 잘 돼야 경제 제재가 풀릴 텐데 핵협상 양측이 다 하겠다고 말만 소리치지. 시작도 못했어요 아직. 이쪽이 미국이 원하는 핵협상의 뭐 선결 조건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렵죠. 뭐예요? 핵협상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핵협상도 어려운데 거기에다가 탄도미사일 개발 제한. 그다음에 중동 지역 대리 조직 지원 중단. 뭐 이렇게 어디 후티 뭐 이런데. 그러니까 이란 쪽에서는 이거는 내정 간섭이다. 특히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우리의 마지막 방패막인데 우리 전투기도 없어서 남의 때리지도 못하는데 이것까지 못 쓰게 막아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막아나가? 거기다가 이제 핵도 어디까지 제재할 것인가가 첨예한 충돌 포인트예요. 어디까지? 그러니까 이란은 핵무기를 그러니까 이란이 최근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하고 협상이 우리가 핵무기를 만든 거를 걱정해서 하는 협상이라면 오케이. 그런데 그 외의 거는 우리 얘기할 거 없다. 그러니까 이란이 우리 핵발전이라는 게 무기만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력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문제 삼는다면 우리는 안 한다는 거죠. 그 원전 많아요, 이란에? 원전이 있습니다. 부시에로 원전이 하나 있고요. 하나? 뭐 그렇게 아니 근데 이제 다른 또 핵시설이 많죠. 있으니까 핵시설 전기를 생산하는 건 안 하고 다른 시험용으로 이란 전역에다 딱 뿌려놨어요. 좀 의심스럽긴 하네요. 한 번에 다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요. 분산 배치. 혹시 이미 핵무기를 만들었을 가능성은 없어요? 그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뭐 근데 모르는 일이죠. 근데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에 그거를 했다면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이 알았을 테고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렇겠네. 여튼 이 미국 특히 이제 이란이 갖고 있을 혹은 갖게 될지도 모를 핵무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아주 강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거고 이란도 어지간하면 우리가 듣겠지만 이거 우리는 도저히 내정 간섭 이거 수용할 수 없다는 거고. 근데 이렇게 쭉 가면 이란의 지금 경제 상황은 더더욱 악화돼서 그 나라 안에서 뭐 밀란이 일어나든 뭐 쿠데타가 일어나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뭐 그래서 혁명이 날 것이라고 예상하시면 좀 어려울 것 같고. 왜냐하면 뭐 워낙 뭐 이전에도 시위가 많이 있었지만 제압을 잘 하지 않았습니까? 이란은 또 강경하게 진압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들 이란 국민들이 어떤 혁명을 일으킬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조야에서는 그걸 바라는 거죠. 이렇게 경제적으로 쪼이면 안에서 터져 나올 것이다. 항상 그렇게 희망적인 회로를 돌리면서 제재를 하는데 북한도 뭐 그렇게 할 것 같았지만 그렇죠. 막상 안 되잖아요. 몇 번 언제까지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문제는 그냥 이렇게 미국과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나타냐후가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나타냐후? 왜?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리고 싶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왜? 핵시설을
협상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럼 남은 옵션은 핵시설을 그냥 때려서 한 1년 정도 핵 개발을 늦추는 방법밖에 없다. 이걸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다른 나라, 특히 이제 이란을 만약 그렇게 공격하면 네. 그 거의 한 5차 중동 전쟁 될 가능성이 있죠. 높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근데 뭐 이스라엘이 이미 작년에 2번이나 때렸는데요. 아, 이란을. 네. 그리고 작년 10월달에 때릴 때는 이란의 방공망을 거의 망가뜨렸다고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 더 때리자. 그렇죠. 지금이야말로 기회다. 절호의 기회다. 시간 지나면 방공망 다시 짓는다. 러시아가 S-300, S-400 줄 테니 이거 주기 전에 빨리 한 번 더 때리자. 거기다가 트럼프가 우리 편인데 우리가 왜 기다리고 있냐. 그게만 노리고 있어요. 예, 미국 승인 없이도 때릴 가능성도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미국 승인,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성격이 더럽기 때문에 트럼프와 한테는 반드시 사전에 고지를 하고 공격하는 게 이스라엘로서는 뭐 필요하죠. 그럼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의 핵 협상이 이제 그 중동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고, 그다음에 요거가 안 풀리면 하여튼 계속해서 안 좋은 영향들이 여기저기 많을 거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 상태로 조금 더 유지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로 혹시 예상을 하시는지.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보냈어요. 이란 대통령한테? 네, 이란 최고 지도자예요. 그래서 그 한없이 기다릴 수는 없고, 그리고 협상도 한없이 할 수 없고 2달 안에 끝내야 된다. 2달? 예, 근데 이제 그게 불분명한데 편지를 써서 받으신 점부터 2달인지 아니면 동의해가지고 협상을 하면서 2달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트럼프가 써서 보낸 건 언제예요? 보낸 거는 며칠 전입니다. 불과 며칠 전. 네. 그런데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2달의 기한을 줬대요. 그러니까 그게 그 협상을 하자라는 편지인지 아니면 최후 통첩인지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와요. 그 빠르면 2달 안에 뭔 일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둘이 합의한 다음에 협상을 시작해서 자 시작해가지고 2달일 수도 있고. 네. 2달 안 넘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2달 기한을 준다고 통첩을 보냈다. 네. 이란이 그런 거에 고개 끄덕이면서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순순하게 나올 가능성은 많지는 않죠. 제가 성 박사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성 박사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데 성 박사한테 제가 으르렁 거리면 이 성격에 제 대화를 하겠습니까? 제가 꼬셔야죠. 커피도 사주고 얘기 좀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두 분 사이가 좋진 않죠. 좋진 않죠. 예. 근데 미국이 하는 게 딱 그거예요. 이란한테 대화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금 뭐 경제 제재하고 하니까 이란으로서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란이 뭐라고 그러냐면 쉽게 말하면 너 나하고 대화하고 싶으면 그 조건을 거두라 이거예요. 지금 제재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고 최고 수준이에요? 더 이상 할 아니죠. 최고 수준 아니죠. 더 할 게 있어요? 유엔이나 미국 유엔 제재가 아직 안 들어갔어요. 유럽 국가들이 유엔 제재를 할 수 있는 기한이 9월 말까지입니다. 그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유엔 2015년 오바마와의 JCPOA 합의에서 그렇게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유엔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기한이 올해 9월까지입니다. 요게 지나면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그때까지 이제 버텨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가 마지노선입니다. 네. 그럼 지금 예를 들어 뭐 해외 무슨 계좌가 동결됐다든지 뭐 이런 등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제재들은 대체로 뭐 수입 수출 관련된 뭐 이런 석유 건가요? 제재. 석유 제재. 그러니까 이란이 어차피 지금 석유를 정상 시장에서 못 팔고 있고, 그러면 항상 이제 뒤에서 팔아왔는데. 블랙 마켓에서 팔아왔는데 그거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는 바이든 대통령 좀 봐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 미국이 챙기면서 그렇게 블랙 마켓에서 나온 석유까지 다 막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란으로서는 좀 불편하죠. 많이 불편하죠. 그럼 이란이 할 수 있는 카드는 참다 못해서 뭘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무리 뭘 해도 할 게 없는 상황이에요. 미국 상대로 뭐 할 수 있는 게 일단은 뭐 협상 안 하고 계속 버티겠죠. 만약 협상 안 하고 계속 버티면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거죠. 그게 문제죠. 그런데 이제 이란의 입장은 이란의 그 태도는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미국은 좋은 말로는 안 듣는다.
미국한테 아무리 정중하게 좋은 말하면 미국이 그 뜻을 못 알아듣고 안 듣는다. 오히려 얕본다. 그러니까 미국한테는 강하게 나가야 된다는 게 있고. 그래서 뭐 2달 동안 해서 그 2달 안에 안 하면은 최후 통첩 비슷하게 해가지고 뭐 군사적 공격도 할 수 있잖아요. 이란의 태도는 뭐냐면 해봐라. 우리 준비하겠다. 결사항전이네요. 그래요. 그러면 전쟁이 만약에 진짜 부딪히면 미국 피해가 상당하거든요. 미국도 그걸 알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아니 미국도 이렇게 막 전쟁을 괜히 막 하고 싶지 않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란을 공격을 한다. 그럼 이란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면 이란이 어차피 뭐 미국과 1대1로 전쟁하면 이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주변 국가에 피해는 줄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군 기지가 있는 나라들을 다 공격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 석유 시장은 취하게 되는 또 거죠. 무장 단체들이 또 여기저기 막 그 사우디니 이런데 네. 유전 공격하고 이럴 수도 그렇죠.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것도 가장 위험하죠. 그러면 뭐 거의 공황 상태가 되지 않을까. 네네네. 뭐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어떻게 두 분은 그래서 이 이란이 이번 협상에서 좀 전향적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미국이 좀 잘 이렇게. 그래서 지금 뭐 나오는 얘기가 네. 그 결국에는 지금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것밖에 정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 하나 뭐 희망회로를 돌린다면 위트커프라고 중동 특사가 있는데. 네. 이 사람 말로는 이란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미국 그 친서받은 거에 대한 자기의 그 의견을 밝혀왔고 그렇게 되면은 꽤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왜냐하면 양쪽 다 지금 말은 강하게 하지만 초점은 다 대화에 있거든요. 네. 그 대화의 모멘텀을 살릴 수 있는 거를 미국이 조금 이란 쪽을 들어준다면 들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란 쪽에서 오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대화하는 거를 제안했어요. 네. 그러니까 직접 대화는 아직까지는 어렵지만 오만 통해서 간접적으로 대화하다 보면은 뭐 또 서로 사이가 얘기를 직접 할 수 있지 않을까. 네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아쉬울 건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네. 현재로서는. 알겠습니다. 이란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아니면 지도자들은 강경 대응, 결사항전 이런 얘기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을 뭐 이렇게 설득하거나 이렇게 굴복시키기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물론 우리 박 교수님이 잘 아시겠지만 개혁파와 지금 강경파가 이란 내에도 수뇌부가 나눠져 있어요. 네. 그래서 개혁파는 좀 협상을 하자. 웬만하면 이번에 좀 협상을 하자. 네. 왜냐하면 우리가 러시아 믿었다가 네. 결국 푸틴하고 트럼프가 우리를 팔아 넘길 거다. 우크라이나 딜하면서 우리를 이란을 미국에다 팔아 넘길 거다. 푸틴이. 그러니까 러시아 믿지 말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네. 강경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연히 우리를 지켜줄 거는 이제 핵무기밖에 없다. 빨리 개발하자. 네, 핵무기로 그냥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싸우고 있는 거죠. 네. 그 미국 공군이 결국 이제 그 후티 이쪽도 이란이 뒤에서 봐주는 건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란 입장은 겁니다. 예. 그 우리가 후티를 지원한다 그 얘기는 안 해요. 예. 그런데 이란 쪽에서 후티로 가는 무기들이 어선이나 상선에 실린 거를 여러 번 적발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후티가 이란에 무기를 쓰고 있다는 것은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란은 후티는 우리 말 안 듣는다. 아 그래요? 예, 후티는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다. 공식적으로는 그런 입장이에요. 예. 근데 사실은 통제하기는 어려워요. 후티는 헤즈볼라는 되는데 후티는 조금 색깔이 달라요. 예. 그런데 이제 미국은 뭔 소리냐. 아무튼 후티가 하는 건 다 이란이 하는 걸로 생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지역에 완전 돌아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티가 이게 돌쇠. 예. 그러니까 왜냐면요. 후티는 어떤 면은 굉장히 단순 무식해요. 그래요. 약속 잘 지켜요. 그러니까 무슨 약속을 잘 지키냐면 그 이스라엘 계속 공격했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니네들이 휴전하면 우리 공격 안 한다고 그랬어요. 휴전하고 공격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야, 우린 상선 공격할 거야 그럼 하고 공격 이제 안 할게 하면 안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자 공격을 멈추고 휴전을 하면 공격 안 한다고 그랬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또 공격하니까 다시 공격을 시작했어요. 지금 다시 공격 시작한 건 이스라엘에 대해. 이스라엘 쪽에 지금 막 저기 미사일 쏘고 그래요. 가자를 공격을 하니까. 그래요? 네, 지금 후티가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나요? 아니요, 한참 아래에 있죠. 근데 어떻게 공격을 그게 이란이 준 탄도미사일이니까. 그러니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1500, 1600, 1700km까지 가니까. 후티가 만들거나 뭐 할 수는 없는 미사일인데 날라오더라. 왜 저기서 날라오나 보니까 이 미사일 뻔히죠. 이란이 보낸 거다. 그러니까 이란이 후티 뒤에서 이렇게 지원한다는 얘기가 그렇죠,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근데 후티에 대한 그 공습을 또 미국이 했죠. 했습니다. 하고 있죠. 네. 지금 그 수준은 얼마나 뭐 굉장히 강한 수준.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말펀치를 어떻게 날렸냐면 후티 이번에 끝내겠다. 후티 끝낸대요? 네. 끝낸다. 그래서 항공모함 두 대 가고 있어요. 한 대는 지금 해리 S 트루먼이 한 대가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칼빈 스노가 우리나라에 있었거든요. 근데 훈련 끝나고 지금 중동으로 움직이고 가고 있어요? 네, 가고 있어요. 이게 후티를 위해 가는 건지 이란을 위해서 가는 건지. 이란에서 보면 좀 무섭긴 하겠네요. 항공모함을 두 대를. 그런데 이란도 눈치를 뭘 깠는지 호르무즈 해협 쪽에 들어오는 그 UAE와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섬이 있거든요. 물론 이란은 영유권 다툼을 우리는 벌이고 있지 않다고 우리 땅이다 하고 있고요. UAE에서는 계속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그 섬에 지금 미사일을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근데 일단 항공모함이 가면 약간 쫄리잖아요. 쫄죠. 그렇죠. 아무래도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막 뒤에 순양함, 구축함 막 쫙 데리고 항공모함에 있는 뭐 탑재기만 해도 어마어마하니까요. 두 대가 근데 항공모함이 가고 있어요. 두 대가 가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뭐 이제 후티는 끝내겠다는 얘기는 하고 있고요. 더 지금 심각한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때리는데 후티가 우리 쪽에 미사일이나 뭐 날린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는 후티가 쏜 걸로 생각 안 한다. 이란 니네가 쏜 걸로 생각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스라엘 쪽에 쐈어요. 벌써 후티가. 근데 아직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그거 어떻게 할 거냐 뭐 갖다 붙다 얘기가 없어요. 말만 그렇게 하고. 뭐 그거는 뭐 이스라엘에 쏘니까 그렇겠죠. 미국에 쏘면 그렇겠다라는. 하기야 그러긴 그러네. 미국의 항공모함을 상대로 만약에 뭐 쏘면 이거는 후티 쏜 거 아니고 이란이 쏜 거다라고 우린 간주한다. 왜냐면 3월 4일에 후티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미국의 MQ-9 리퍼라는 드론을 격추했거든요. 그걸 격추했어요. 그게 사실은 미국이 공격하는 발단이 됐습니다. 그 드론이면 굉장히 높게 떠 있는 친구 아니에요? 굉장히 비싼 거, 너무 비싼 건데 그걸 격추했어요. 격추를 또 했네. 역시 이란에서 받은 무기겠죠. 능력이, 대부분 능력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게 중동의 돌쇠입니다. 그럼 그 동네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지금 상선 같은 거 잘 못 다녀요? 못 다니죠. 우리 배는 이미 오래 전부터 그 주쪽 안 들어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거기가 그 수에즈 그 홍해로 들어가는 입구를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들이 전부 다 거기는 못 들어가고 돌아서 희망봉 돌아서 2주 더 걸려가지고 유럽으로 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것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트럼프가 야 세계 공급망을 제 후티 같은 애들한테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을 필요가 있냐? 그것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공급망 풀겠다 내가 이번에 확실히 한번 보여줄게. 니네 지금 후티 하나 못 잡아서 지금 다 돌아가는 게 말이 되냐? 그런 얘기도 하고 내가 있어요. 싹 정리 한번 해줄게. 그러고 있어요. 진짜 잘하고 있는데 몇 달 안에 정리될 수도 있겠네요. 맘먹고.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자신 없어요. 그래요? 네. 항공모함 2대 가는데? 그러니까 그 사실은 후티를 완전히 제거를 하려면 지상군이 들어가야 돼요. 지상군은 못 넣고. 근데 지상군 미국이 좀 꺼리죠. 못 넣죠. 그럼 그냥 동네만 계속 공습만 하다가. 그러니까 그게 2015년 UAE하고 사우디가 후티랑 싸울 때 계속 공습을 했었거든요. 안 돼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후티는 어디 뭐 산악 지역에 숨어 있어요? 그 후티가 있는 주 거주지가 북부 예멘인데 굉장히 험해요. 지형이. 험해요. 그래서 지상군이 못 들어가요. 지상군이 들어가면 거의 절멸을 해야 된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후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후티 뭐 쟤들 뭐야 이러는데 쉽지 않아요. 똘똘 뭉친 사람들입니다. 이 반미 정신으로. 그래요. 그럼 이거 후티 문제 좀 트럼프가 뭐 강력하게 얘기를 해놨지만 그게 그냥 그럼 뭐 한 몇 달 안에 끝내겠네 이렇게 생각해서 절대 안 되는 거고.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에 다시 상선 지나가는 거는 한참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그러니까 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도 다 파괴를 하면 상선에 대해서 날릴 수 있는 무기가 없다면 가능하겠는데 어느 정도 파악하고 때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근데 지금 그렇게 거기 수에즈 못 다니면
이집트도 돈 손해가 이만저만 물판이죠. 이집트도 지금 힘들어요. 이집트 힘들죠. 경제 위기 올 뻔했어요. 우리 이집트 갔다 왔는데 지금 1달러에 얼마였죠? 80파운드예요. 예? 80파운드였는데 내려가서 50파운드예요. 일본의 이집트 화폐가 50파운드입니다. 1달러에 50파운드. 네, 시내에서 아무리 택시를 타봐야 거의 5천 원을 넘지 않는. 아 그래요. 카이로 시내에서 아무리 택시를 타봐야. 거기도 지금 돈같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네. 제가 트래블러스 카드를 택시비를 계산했거든요. 예. 지금 찍혀 나온 거 보니까 1달러. 그래서 한참 쓰셨는데. 네. 1달러 뭐 2달러 이렇게 나와요. 와 지금 그 중동 전체가 지금 경제 상황 좋은 나라가 별로 없군요. 없습니다. 네.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 배들 돌아가게 만들고 이건 뭐 해결은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 여튼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인 이란 있고 이란과 관련된 후티와 헤즈볼라가 있는데 특히 이제 후티가 경제적 영향은 특히 이제 그 국제 물류 이쪽으로는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지금 가장 경제적으로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곳이 다른 데는 자기네끼리 전쟁을 하니까 국제 사회에 큰 영향은 없는데 이 후티 반군이 지금 그 길목을 막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죠. 물류비 당연히 상승될 수밖에 없고. 네네네. 이제 그 이슈와 관련된 데가 이란 이슈와 관련된 데가 홍해 이쪽, 그다음에 이집트라는 곳, 그다음에 시리아는 어떻게 됩니까? 시리아는 뭐 메스, 완전 뭐 혼돈. 시리아는 시리아 뭐 지금 제대로 된 국가 운영이 안 되죠? 안 되죠. 거의 뭐 피바다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러니까 정부 자체가 지금 과도 정부라고 하는데 뭐 극단주의자들이 세운 정부라 HTS라는 극단주의 조직이고. 그다음 문제는 HTS의 수장은 본인이 이제 나는 극단주의 물 다 뺐습니다. 색깔 다 뺐습니다. 수염도 깎고요. 양복도 있고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전에 알카에다 있다가 ISIS 있다가 나온 사람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시리아 제거를 위해서 이제 경제적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계속해서 이제 온건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문제는 그 밑에 있는 다른 극단주의 조직원들을 통제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조직폭력배가 지금 정권을 잡았어요. 시리아는 조직폭력배가 혼자 힘으로 안 돼. 뒤에 뒷배가 있는 거잖아요. 튀르키예가 있죠. 튀르키예가 있고 튀르키예의 좀 말을 듣는 조직 폭력배가 지금 현재 시리아 정부 수반이라고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 해석으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죠. 근데 근본주의자라고 다 나쁜 건 아니지 얘네들은 폭력적 근본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에서도 지금 복잡해요. 그러니까 원래 시리아라는 나라가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면서 이제 본색이 드러난 거죠. 이 나라가 원래는 사실 한 나라로 있기가 어려운 나라입니다. 시리아가? 적어도 두 개는 나눠졌어야 돼요. 민족이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쿠르드족하고 아랍하고 나눠졌어야 되는 게 강제로 쿠르드를 인정 안 하면서 그냥 묶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내전이 나면서 동북부에 있는 쿠르드는 일종의 자치 비슷하게 지금 협약을 맺어서 자기네들의 세력을 형성을 하는데 여기가 지금 튀르키예하고 붙어 있는 땅이거든요. 튀르키예에도 쿠르드가 있어요. 많잖아요. 근데 쿠르드에서는 튀르키예에서는 쿠르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테러 분자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둘이 꿍짝꿍짝해서 같은 애들이다 해서 튀르키예는 지금 그 시리아에 있는 북동부에 있는 쿠르드를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없앤다는 게 어떻게 없애요? 말 그대로 없애는 거예요. 쫓아낸다고요? 쫓아내거나 내전을 일으켜서 없애버리는 거죠. 근데 이 시리아 북동부에 있는 SDF 쿠르드족 사람들은 미국이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이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고 그다음 ISIS를 격퇴하는데 상당히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이고 자 그런 상황인데 일단 튀르키예 에르도안은 얘들이 바로 터키 남부 쪽에 있으니까 얘들이 테러 단체로 드는 PKK 쿠르드 조직과 똑같다. 한편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제거를 해야 튀르키예 내에 있는 쿠르드족이 독립운동 무장장을 안 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HTS하고 손은 잡긴 잡았어요. SDF가. 근데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시리아는 그 내부적으로 아주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니면 이 외부와 내부 다요.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게 야, 니들 우리 도움으로 지금 정권을 잡았는데 니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안 좋은 애들, 쿠르드 애들하고 협정을 맺어가지고 서로 공존을 얘기해. 이 말이 되니? 얘네들은 쫓아내야 될 애들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튀르키예는. 그리고 공격을 하고 싶은데 그 공격을 하려는데 미국이 이제 쿠르드 편에 들어있으니까 주저하게 되는 거고. 근데 이 정도 상황이 심각한데 우리 내부 문제 때문에 외신은 잘 못 보긴 합니다만 이 정도 심각하면 그래도 중동의 큰 형인 사우디 같은 데가 좀 어느 정도 나서서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재를 하든 아니면 야 너 좀 그만 좀 해라인지 뭐 이거 하든 그럴 힘이 없나요, 사우디가? 중재를 하죠. 해요? 네,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최근에 그 아흐마드 샤라 STS 시리아 지금 과도정부 대통령이 사우디도 방문하고 걸프 국가 다 방문했어요. 방문해서 뭐 경제 지원 시리아 재건에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최근에 거기에 내전이 났어요. 어디요? 시리아에. 두루즈가 아니고 쿠르드도 아니고 알라위라는 또 다른 시아파의 분파 사람들이 최소 1,000명 이상이 죽었어요. 지금. 먼저 정권의 지지자들 같은 종파 사람들. 그러니까 아사드 정권 있잖아요. 바샤르 아사드가 알라위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54년 동안 알라위 대통령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알라위파 사람들은 당연히 권력을 나눠 가졌죠. 그동안은. 근데 지금 순위파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정권을 장악했잖아요. 그 알라위파 사람들이 이제 붕 떴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조용했었는데 후계는 결국 터질 게 터진 거죠. 골마 터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200만 됩니다. 알라위 쪽이? 서부 쪽으로. 거기도 숫자가 적지 않네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시리아라는 나라를 하나로 만들기는 어려우니까 쪼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알라위 쪽을 국제사회가 도와주는 알라위 쪽 사람들끼리 살게 하고 쿠르드는 쿠르드로 살게 하고 HTS 얘네들 니네 잡은 건 니네들이 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스라엘도 얘네들 못 믿겠어요. 아사드가 없고 그다음에 아사드가 사라지면서 이란이 사라져서 이스라엘은 땡큐긴 한데 근데 나 얘네들 못 믿겠다. 얘네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언제 우리 이스라엘에다가 칼을 들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67년 전쟁에서 시리아의 골란고원을 뺏어왔거든요. 근데 골란고원을 뺏어왔는데 이스라엘과 시리아 사이에 완충지대를 만들어놨어요. 그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면적으로 치면 240 제곱킬로미터거든요. 이스라엘은 그 완충지대를 확보를 하는 게 국가 안보에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거기로 들어가서 차지하고 있죠. 지금 안 나오겠다고. 거기는 그럼 뭐 비무장지대처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예. 아예 그러니까 이제 시리아 얘네들 못 믿겠으니까. 쟤들이 언제 총뿌리를 이스라엘 쪽으로 돌지 모르잖아요. 오늘은 다마스커스, 내일은 예루살렘 이럴 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튀르키예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튀르키예는 또 대놓고 그 하마스에 대해서 가자에서 이스라엘이 학살하고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튀르키예는 내심 어떤 생각 갖고 있냐면 예루살렘은 우리가 다시 접수한다는 생각 가지고 있어요. 누가요? 튀르키예가. 어떻게 좀 장기적으로 아주 긴 안목으로. 아니 그 예루살렘을 다시 접수한다고요? 네. 오스만 제국 때 오스만 투르크 때 그게 예루살렘 이쪽이 오스만 제국이 지배했잖아요. 그 영광을 다시. 아니 그걸 그냥 누군가 조심스럽게 혼자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정말 그냥 공개적으로 올해 1월 1일에요. 터키 대통령의 아들 빌랄 에르도안이 공식 석상에서 사람들 많은 대중 집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예루살렘 했어요. 찾아오자고? 예루살렘 다음에 우리의 목표는 예루살렘이나 아크사 사원에서 예배하는 거다. 이번에 우리 봐라. 우리가 시리아를 찾으면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우마이야 사원에서 기도 예배를 했는데 다음에는 예루살렘. 다음 기도는 예루살렘. 다음 예배는 예루살렘. 다음 예배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건 뭐 그렇죠. 튀르키예도 아주 맨정신은 아닌 거 아니에요? 지금 요즘 뭐 예루살렘을 되찾자고 하면 그 뭐 예를 들어서 시리아에 누가 아니면 뭐 무슨 후티에 누가 그런 얘기하는 건 그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뭐 이거지만 튀르키예 대통령이 에르도안 아들이니까 아직 정치인은 아니고 에르도안 아들이지만 사실은 이제 그 측근들 다 그런 생각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요. 이스라엘이랑 나중에 튀르키예 전략이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뭐 시리아나 이런 데를 다 같이 자기네 형제국으로 해갖고 그렇죠. 이스라엘 한번 빵 때려 가자. 그렇게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게 사실 시리아가 저렇게 무너지고 나서 가장 먼저 걱정됐던 게
터키군이 만약에 시리아에게 주둔하게 된다면 네. 터키와 이스라엘이 그 뭐 국경을 놓고 그럼 맞붙게 되지 않냐. 그렇겠죠. 그러면 유사시에 양국 간의 어떤 무력 충돌이 나지 않냐. 네. 너무 걱정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 네. 기상천외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먼저 시리아 정부군이 물러나면서 네. 러시아와 이란 세력이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도 해군 기지와 공군 기지를 쓰고 있었는데 그 좋은 거를 좀 놓고 나오니까 가슴이 아픈데 그래서 그걸 다시 좀 쓰려고 새로운 과도 정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앞장서서 미국을 꼬시기 시작한 거죠. 러시아가 들어오게 해라. 러시아가 다시 옛날 공군 기지, 해군 기지 쓰게 미국이 좀 도와라. 시리아에? 네. 아, 튀르키예가 그 시리아 먹는 거를 못 보겠고. 그러니까 튀르키예가 위협스러운데 네. 러시아가 거기에서 막을 수 있겠다. 아, 차라리 러시아가 들어오는 게 네, 낫겠다. 그렇죠. 튀르키예나 이란이 다시 들어온 걸 견제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러시아가 낫다. 아, 이스라엘 판단은 그거고. 네, 그거죠. 미국도 거기에 동조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뭐 푸틴하고 얘기가 잘 되면 당연히 그럴 거고. 미국은 근데 트럼프가 지금 거기 있는 2,000명 미군을 뺀다고 얘기했어요. 어디에 있는 미군? 시리아에. 아직 그래. 2,000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지금 시리아 유전지대에서 석유를 빼내고 있어요, 미국이. 몇 년째. 아, 그래요? 네. 하여튼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지 뭐. 아, 근데 여튼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판단은 튀르키예나 이란이 여기서 세력 늘리는 것보단 차라리 러시아가 들어와서 그냥 뭐 싹 마음에 들진 않더라도 그냥 거기서 질서 지키고 있는 게 낫겠다. 네, 그렇죠. 이 판단을 한다는 거죠. 네. 근데 그 이란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이란도 지금 열심히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시리아로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 아, 그래요. 근데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현재로서는. 네네네.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통로가 생각하는 게 튀르키예하고 반대쪽에 있는 쿠르드 쪽으로 들어오면 네. 쿠르드 쪽에다가 드론도 주고 그래서 튀르키예한테 지금 한 방 먹은 거잖아요. 이란에서는요. 네네. 이란이 지금 자기가 그래도 영향력을 미쳐왔던 시리아 땅을 튀르키예 때문에 뺏긴 거잖아요. 예. 그래서 튀르키예 너도 한번 엿먹어봐라. 그리고 동시에 쿠르드를 통해서 레바논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드론을 주겠다고 하니까 튀르키예에서 이제 발끈한 거죠. 발끈해서 너 만약에 내가 싫어하는 일 하면 나도 너 싫어하는 일 할 거야. 이란한테? 예. 예를 들면? 예. 이란이 싫어하는 이란 내의 세력들 있잖아요. 예. 예, 거기를 지원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소수민족. 이란 내의 소수민족. 발루치나 아제리. 아, 튀르키예랑 이란도 지금 썩 좋지 않군요. 그러니까 사실 공통의 목적은 같을 수 있어요. 튀르키예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을 다시 찾고 싶어 하잖아요. 이란도 사실 같잖아요. 그러면 둘이 협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장기적으로는 있는데 지금 당장 이란은 시리아에서 이런 땅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사실은 감정이 안 좋구나. 예, 자기 자국에 있는 쿠르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시리아에 있는 쿠르드를 돕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자살행위인데도 거기도 드론을 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그 정도로 지금 중동 정세가 정신을 못 차리게 복잡합니다. 아, 근데 우리는 이런 공부는 거의 지금 12월 3일 이래로 우리는 모든 게 중지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뭐 예를 들면 지금의 뭐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그 중동 지역을 바라보는 유럽이나 미국의 시각이 어떻게 바뀌는지 또 러시아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이런 걸 좀 알아야 이제 뭐 유가는 어떻게 되고 뭐 등등을 좀 알 텐데 네. 너무 우리가 좀 관심을 좀 덜 뒀던 것 같습니다. 네, 반성합니다. 어쨌든 뭐 빨리 끝나야죠. 상황이 뭐 그랬으니까 이해를 합니다. 지금 이제 중동 쪽에서 가장 핵심 키라고 할 수 있는 이란 문제 비롯해서 뭐 이란과 관련된 후티나 헤즈볼라 그리고 시리아 문제 또 시리아 뭐 얘기하다가 또 이집트나 뭐 이런데 등등 하여튼 중동 전반의 여러 나라들 이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봤고 그리고 핵심 또 다른 핵심이죠. 지금 이스라엘과 이제 하마스의 문제. 여기도 이제 지금 현재 터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2부에서 본격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동을 둘러싼 이 신과 대화 오늘 먼저 이란 한번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